둘째 마당 4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클립스를 열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라고 하고 자바 프로젝트 메뉴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보이게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우리 펑션 my function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을 해봅니다. m하고 f가 대문자고요. 전부 다 붙어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next 눌러봅니다. 그리고 finish 이렇게 누르고요. 자, 여기 요 메시지가 뜨면 자, don't create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my func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죠. 자, 우리가 개발 도구를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두 가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약간 혼동될 수가 있는데 이제 쓰고 있는 기능, 즉 사용하려고 하는 그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클립스에서 myfunc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src 폴더가 있죠. 여기에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그 다음에 클래스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에 코드가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아래쪽에 보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주면 이게 실행을 위한 클래스가 됩니다. 실행을 위한 클래스, 즉 main이라고 하는 걸 포함한 클래스가 된다. main이라고 하는 게 포함된 클래스는 실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방 같은 거고요. 자, 우리 org.techtown.function 이렇게 해줍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영어로 했을 때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상자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name이라고 하는 데다가 새로운 클래스의 이름을 자, 펑션 자, 01이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정보가 입력이 됐고요. finish 누르면 자, 펑션 01.java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안에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 되고요. 자, main이라고 하는 거, 자, 클래스 메뉴의 패키지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중괄호가 있고, 메인의 중괄호가 있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안에 있는 슬래시 두 개는 설명글인데요. 자, 혼동될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클래스를 실행할 수 있다. 왜?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으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형태가 요 이름 뒤에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가 붙습니다. 함수의 형태는요. 그래서 이걸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 자, 이 main이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main 안에 들어가 있는 main의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다가 우리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실행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count라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럼 count라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자, 변수 상자의 크기 또는 모양을 자료형이라고 한다. 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정수 하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int 크기의 자료형으로 한다. 자, int 크기의 변수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 앞에다가 왼쪽에다가 자료형 즉 그 변수 상자의 크기를 명시를 한다. 그 다음에 왼쪽에 equal 하게 되면 equal은 같은 게 아니라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또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넣어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다가 0을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서 이 한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게 equal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어준다. 그죠? 자, 머릿속으로 이 변수 상자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크기는 int가 된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와서 자, 이 count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엔터 두 번 쳤어요. 그죠? count라고 하는 거는 equal 다시 붙여 볼게요. 그래서 count 플러스 1을 하자. 세미콜론 붙여서 문장이 끝났다. 그러면 equal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넣어준다는데 변수 상자는 이미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상자의 이름만 가지고 이 변수 상자를 가리키면 되고요. 근데 오른쪽에 값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 값이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또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값을 확인한 다음에 왼쪽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게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 안에 들어있는 0이라고 하는 값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0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왼쪽에 있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어주니까 0이 1이 돼서 바뀌게 되겠죠. 자, 요 코드 잘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다시 카운트 이퀄 카운트 플러스 자, 2라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죠? 이퀄 오른쪽의 값을 먼저 확인을 하는데 카운트라고 하는 게 이 변수 상자를 가리키는데 아까 뭐예요? 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가 돼서 그게 왼쪽에 있는 변수상 다시 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상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카운트 플러스 3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카운트 플러스 4. 자, 이 코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잘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변수 상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상자를 가지고 어떻게 값이 계산되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운트 플러스 7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이거를 10까지 한번 해보죠. 카운트라고 하는 기존의 변수 상자에서 8을 더한다. 그리고 다시 카운트에 넣어준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9하고 10까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시스템 아웃 프린틀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out.println 이렇게 해서 자 결과 자 하고 플러스 카운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자 시스템 아웃 프린틀렌의 소괄호 안에다가 콘솔에 출력한 글자 즉 뭐예요? 여기 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 콘솔이라고 하는 창에 출력될 글자를 결과라고 하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플러스니까 왼쪽에 있는 글자와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붙여줍니다. 더하기가 아니고요. 오른쪽에는 글자가 아니라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가 왔으니까 변수 상자 안에 있는 값이 여기로 나와서 글자로 바뀐 다음에 붙여주겠죠. 자 여기에 지금 탭에 보면 자 저기 여기 별표가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서 별 표시가 없어지도록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왼쪽에 펑션 01.java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여기에 run as 그 다음에 java application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콘솔 창에 아래쪽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자 이렇게 출력이 되죠. 결과가 55다. 자 이거는 뭐예요? 1부터 10까지를 더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55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죠. 자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온다. 그거를 변수 상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메모리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차례대로 더한 거예요. 자 코드가 이만큼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자 이만큼 사용됐을 때 자 55까지 더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나서 보면 자 만약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요 코드 입력할 요 줄이 그죠? 코드 줄이 100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10줄이 아니라. 그러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를 방지하려면 자 이거를 한 줄 한 줄 다 입력하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카운트 이퀄 카운트 플러스 숫자 뭔가 패턴이 보이죠. 자, 똑같은 패턴이에요.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 다른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바꿔보자. 자, 여기 거를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자, 탭 2번 눌렀고요. 별표 슬래시 엔터 이렇게 치면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설명글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설명글 또는 커멘트 또는 뭐 주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 실행되지 않는 설명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글로 바꾸고요. 위에 있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 0이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 들어간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된 그죠?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상자만 하나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자 밑으로 와서 자 for문을 한번 사용해 봅니다. for라고 하는 거 쓰고요. 한 칸 띄우고 소괄호 한 칸 띄우고 중괄호 엔터. 자 이걸 우리가 C 스타일 for문이라고 하는데요. C 스타일 for문이라고 하는데 자 반복되는 경우에 이 중괄호 안에다가 어떤 코드를 넣으면 이 코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반복을 몇 번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걸 이 소괄호 안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냐? 자, int라고 하는 걸로 i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equal 0. 그럼 어떻게 돼요? i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드는데 그 크기는 int가 된다. 그죠? 자료형이 int가 된다. 거기에 초기 값으로 0을 집어넣는다. equal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i가 10보다 작다라고 넣어볼게요. 작다. 세미콜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어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자, 세미콜론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 자, 이 중괄호 안에 반복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세미콜론 중간에 있는 요걸로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i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보다 작다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이어서 요 내용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